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놀라실 만한 내용일 겁니다. 생강 말이에요. 그 작고 매콤한 뿌리채소. 우리는 생강을 정말 좋은 식재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생강차 한 잔, 소화가 안 될 때 생강 조금, 몸이 찰 때도 생강을 찾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생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생강은 정말 훌륭한 식재료예요. 다만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함께 먹고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먹었는데 오히려 몸 상태가 이상해진 적, 속이 불편하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 몸이 약한가 보다.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음식의 조합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신장이 어떤 일을 하는 장기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소변 만드는 곳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180리터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인지 아세요? 우리 몸속 전체 혈액이 하루에 40번 넘게 신장을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장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겁니다. 신장은 망가지기 시작해도 오랫동안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장 기능의 50% 이상이 손상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라고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방이요. 미리 아는 것.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생강과 혈압약입니다. 여러분 중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또는 가족 중에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혈압약은 보통 아침에 한 알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생강차를 드시기도 하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생강은 자연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좋은 거 아니냐고요? 평소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혈압약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압약도 혈압을 내리고 생강도 혈압을 내리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어요.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지러움, 피로감, 심하면 실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장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관계가 큽니다. 혈압이 너무 낮으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신장은 충분한 혈류가 있어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데 혈류가 줄어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몇 년, 몇십 년이 쌓인다면 신장은 천천히 조용히 망가져 갑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요.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 생강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둘이 만나면 탈수 위험이 커지고 탈수는 신장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렇다면 혈압약을 먹는 분들은 생강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소량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강차를 매일 진하게 드신다거나 생강을 요리에 많이 넣어 드신다면 꼭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세요. 두 번째 조합, 생강과 당뇨약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2형 당뇨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생강이 혈당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럼 당뇨병 환자한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당뇨약도 혈당을 낮추고 생강도 혈당을 낮추면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 있어요. 저혈당이요. 저혈당은 정말 위험합니다.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 설포닐 유레아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장 이야기로 돌아가면 당뇨병 자체가 신장에 굉장히 나쁩니다.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당뇨병 환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신장질환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혈당까지 반복되면 신장은 혼란에 빠집니다. 혈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장에 주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생강을 드실 때는 반드시 혈당 체크를 자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강을 많이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선생님, 제가 생강을 이 정도 먹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조합, 생강과 항응고제입니다. 항응고제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피를 묽게 만드는 약입니다. 심장질환이 있거나 뇌졸중 위험이 있거나 혈전이 생기기 쉬운 분들이 드시는 약이에요.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약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요즘은 젊은 분들 중에도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피를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소판이 뭉치는 걸 방지하는 거죠. 평소에는 이게 좋은 작용입니다.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미 항응고제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압약도 혈압을 내리고 생강도 혈압을 내리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어요.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코피가 자주 나거나 멍이 쉽게 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위장관 출혈, 뇌출혈 같은 거요. 그리고 신장과의 연결고리는 이겁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약물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물이 체내에 축적되고 여기에 생강까지 더해지면 출혈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술 전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전부터는 생강 섭취를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수술 중 출혈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조합, 생강과 소염 진통제입니다. 주통이 있을 때, 생리통이 있을 때, 근육통이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진통제를 먹습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약들이죠. 그리고 동시에 건강을 위해서 생강차를 마시기도 하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소염 진통제들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장기간 복용하거나 고용량을 복용하면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 약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신장의 여과 기능을 방해합니다. 여기에 생강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강은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소화를 돕는 좋은 작용이죠. 하지만 소염 진통제는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는 약입니다. 둘이 만나면 위장장애 위험이 커집니다. 속쓰림, 위염, 위궤양까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위장 문제가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됩니다.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탈수가 생기기 쉽고 이 모든 게 결국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수분과 영양이 충분해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장기거든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에이, 진통제 한 알 먹는데 뭐 어때? 하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매일매일 쌓이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 조합, 생강과 칼륨이 많은 음식의 조합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생강 자체에도 칼륨이 들어있고 여기에 바나나, 시금치, 아보카도, 토마토, 오렌지 같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함께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장이 알아서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니까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다릅니다.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혈중 칼륨 농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정말 위험합니다.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부정맥,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증상은 처음에는 애매합니다. 피로감, 근육 약화, 메스꺼움 정도예요. 그래서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특정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생강을 많이 드시면서 동시에 칼륨이 많은 음식을 매일 드신다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생강과 카페인의 조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생강차 한 잔, 점심 먹고 또 커피,
오후에 피곤하면 에너지 드링크. 많은 분들의 일상 아닐까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죠. 생강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둘이 만나면 탈수 위험이 커집니다. 아니, 나 물 많이 마시는데? 하실 수 있는데 카페인과 생강을 많이 드시면 마신 물보다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탈수는 신장의 적입니다. 신장은 수분이 충분해야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뭉에 쌓이고 신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결국 지쳐서 망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혈압을 올립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요. 생강은 혈압을 내리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올리기도 해요. 이렇게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 이런 조합을 드시면 더 위험합니다. 이미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카페인과 생강까지 더해지면 탈수가 심해질 수 있거든요. 7번째, 생강과 알코올의 조합입니다. 술자리 다음 날 숙취 해소를 위해 생강차를 찾으시는 분들 계시죠? 또는 술을 마실 때 생강이 들어간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신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 세포를 손상시키고 신장의 여과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알코올도 이뇨작용을 하죠. 술 마시고 나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생강까지 더해지면 탈수가 더욱 심해집니다. 게다가 알코올과 생강 모두 위장 점막을 자극합니다. 함께 먹으면 위장장애가 심해질 수 있어요. 속쓰림, 구토, 설사 같은 증상들이요. 이런 증상들이 심하면 수분과 전해질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신장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특히 만성적으로 술을 드시는 분들은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생강을 많이 드시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숙취 해소에 생강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적당히, 그리고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8번째, 생강과 특정 허브 보충제의 조합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각종 허브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 마늘 추출물, 오메가3, 강황 등등. 천연 성분이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순환 개선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것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강까지 더하면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항응고제와 비슷한 문제예요. 마늘 추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생강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강황은 생강과 같은 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둘 다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함께 드시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도하게 드시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허브 보충제들이 정확히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제품마다 다르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 특히 처방약과 함께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이거 천연 성분인데 뭐 어때? 하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9번째, 생강과 고단백 식단의 조합입니다. 다이어트나 근육 만들기를 위해 고단백 식단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닭가슴살, 계란, 단백질 보충제 등을 많이 드시면서 동시에 생강차나 생강을 요리에 많이 넣어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데 양이 많으면 신장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진 상태라면 더 그렇죠. 여기에 생강을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강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좋은 효과죠. 하지만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그만큼 노폐물도 많이 생깁니다. 고단백 식단으로 이미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데 생강으로 신진대사까지 활발해지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또는 다른 건강 문제가 있을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고단백 식단을 하시면서 생강을 많이 드신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10번째, 생강과 짠 음식의 조합입니다. 한국 음식의 특징이 뭡니까? 맛있지만 짜죠.
김치, 찌개, 젓갈, 장아찌.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여기에 생강을 함께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면서 탈수 위험도 커지고요. 생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압에 영향을 줍니다. 상황에 따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짠 음식으로 혈압이 오른 상태에서 생강을 드시면 혈압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혈압이 불안정하면 신장의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건강을 위해 생강을 많이 드신다면 의도와는 다르게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짠 음식을 드실 때는 생강을 조금만 넣으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나트륨 섭취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10가지 조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럼 생강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는 거야?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생강은 정말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생강의 좋은 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돕고 메스꺼움을 완화하고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과도함과 조합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고 좋은 것끼리도 때로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세요.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떤 질환이 있는지, 신장 기능은 어떤지.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결과를 잘 확인하세요.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체 여과율 같은 신장 기능 지표들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적당량을 지키세요. 생강차라면 하루 한두 잔 정도, 요리에 넣는 생강이라면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셋째, 타이밍을 조절하세요. 예를 들어 혈압약을 아침에 먹는다면 생강차는 저녁에 마신다든지 약과 생강 섭취 시간을 최소 2~3시간 정도 띄우는 게 좋습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2리터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생강을 드실 때는 특히 더 그렇고요. 물은 신장에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다섯 번째,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의사, 약사, 영양사와 이야기하세요. 제가 이런 약을 먹는데 생강을 이 정도 먹어도 괜찮을까요? 물어보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거예요. 여섯 번째, 몸의 신호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생강을 먹은 후에 속이 불편하던지 어지럽던지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면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다양성을 추구하세요. 생강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건강한 음식들을 골고루 드세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장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강 조합을 조심하는 것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혈압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게 신장을 지키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혈당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은 신장의 적입니다. 혈당을 잘 조절하시면 신장을 보호할 수 있어요. 담배는 절대 피우지 마세요. 담배 피우면 신장 혈관을 손상시키고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금연은 신장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일주일에 매초 150분 중간 강도의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거요. 운동은 혈압도 낮추고 혈당도 조절하고 체중도 관리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합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만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약물 복용에 주의하세요. 특히 진통제, 소염제 같은 것들을 함부로 장기간 복용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신장에 덜 부담이 되는 대안을 찾아보세요.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고 신장 기능을 체크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유발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해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루 7, 8시간 정도 자는 게 좋아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되고 신장도 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장 질환의 초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장은 오랫동안 참습니다. 하지만 조심히 관찰하면 신호를 잡을 수 있어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면 주의하세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변색이 평소와 많이 다르다면, 예를 들어 콜라색이나 묽은색이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소변 횟수나 양이 갑자기 많이 변했다면,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일어난다면 체크해 보세요. 발이나 다리, 얼굴이 붓는다면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피로하고 기력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빈혈 때문일 수 있어요. 식욕이 없고 메스꺼움이 있고 구토를 한다면 체내에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전조하고 가렵다면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장 질환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증상이 계속된다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위험군이 누구냐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 고혈압이 있으신 분,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 신장질환 가족력이 있으신 분, 60세 이상이신 분, 비만이신 분, 흡연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으로도 신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실제 사례 몇 가지를 들려드릴게요. 이름은 가명이고 세부 사항은 바꿨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김 씨는 65세 남성입니다. 혈압약을 10년째 먹고 있었고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매일 아침 진한 생강채를 2잔씩 마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자주 어지럽고 피곤했어요. 혈압을 재보니 너무 낮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었고요. 의사는 생강채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생강채를 끊고 나서 증상이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박 씨는 52세 여성입니다. 2형 당뇨가 있어서 당뇨약을 먹고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생강이 혈당에 좋다는 글을 보고 매일 생강을 갈아서 마셨어요. 몇 주 후 저혈당 증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웠죠. 병원에서 혈당을 체크해보니 너무 낮았습니다. 약 용량을 조절하고 생강 섭취를 줄였더니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이 씨는 45세 남성입니다. 심근경색 후 항응고제를 먹고 있었는데 몸에 좋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 챙겨 먹었어요. 생강, 마늘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까지. 어느 날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혈액이 너무 묽어져 있었어요. 보충제들을 다 끊고 나서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최 씨는 38세 여성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을 했고 신진대사를 높인다는 생강을 매 끼니마다 넣어 먹었어요. 몇 달 후 정기검진에서 신장기능 수치가 나빠진 걸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서 식단을 조절하고 생강을 줄였더니 회복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좋은 의도로 건강을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도함 또는 조합의 문제로 오히려 건강을 해쳤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회복할 수 있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생강을 드실 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있나? 오늘 뭘 먹었나? 물은 충분히 마셨나? 이런 작은 생각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을 지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 정보는 넘쳐납니다. 인터넷에도, TV에도,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하지만 모든 정보가 여러분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몸을 아는 겁니다. 내 몸 상태는 어떤지, 어떤 약을 맞고 있는지, 어떤 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걸 시도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거예요. 생강은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사용해온 귀한 약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적당히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신장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영웅입니다. 하루 20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우리가 복용하는 모든 약, 이 모든 걸 처리하는 게 신장입니다. 그런 신장을 지키는 건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신장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겁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보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생강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할 것들 10가지를 기억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소염진통제, 칼륨이 많은 음식, 카페인, 알코올, 특정 허브 보충제, 고단백 식단, 짠 음식. 이것들과 생강을 함께 드실 때는 조심하시고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신장 건강을 위한 기본을 잊지 마세요. 혈압 관리, 혈당 관리, 금연,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충분한 수분 섭취, 정기 검진,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 건강한 선택을 하셨다면 그게 바로 미래의 건강한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제 여러분이 신장을 위해 무언가 해줄 차례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약상자도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이 서로 잘 맞는 조합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건강은 가장 귀중한 재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 여러분이 가진 건강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생강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건 여러분의 건강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내 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내용을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시고요. 건강 정보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장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